금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우리가 그 KBS랑 협의 끝에요. 저 공개 방송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자막하고 일정이 어떻게 하시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은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마저 못했던 얘기들 우리 한번 같이 주고받으면서 좀 더 편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와주셔갖고요. 우리 한번 난상 토론 한번 해갖고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꼭 와주시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날 방청석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선착순으로 오셔갖고 우리 한번 재밌게 논다. 노는 거죠, 뭐 오셔갖고 여러분 우리 한번 즐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10회를 벌써 끝냈더라고요. 이게 생존경제. 그래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자, 우리 위기 제가 제목 들었어요. 누가 살고 누가 뒤졌는가. 오케이? 요번에 여러분 서브프라임 무기론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 개박살 났잖아요,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망가진 나라 어딜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전에 잘 몰랐어요. 어느 나라로 있었어요? 아이슬란드. 근데 아이슬란드를 사실 아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이슬란드를 못 샀는데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3년, 4년 전에 모 신문들, 전 특정 신문을 비난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문 다 보는 사람인데 제1보 되게 많잖아요, 여러 신문. 그래서 이 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죠. 강소국, 배우자. 우리 배웠으면요, 우리도 죽었어요. 알겠죠? 절대 배워서는 안 될 놀라운 나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슬란드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우리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았잖아요. 먼저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여러분 망가졌는지 한번 보면서, 반면에 거꾸로 여러분 이번 위기에도 굉장히 건실하게 버틴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 화폐만 유일하게 여러분 뭐예요?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바로 노르웨이. 그래서 우리가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였었는지 한번 딱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로 가보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아이슬란드입니다. 이제 아이슬란드는 어떤 나라냐면요, 사실 나라라고 하기에도 귀염둥이입니다. 왜? 이 귀염둥이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몇 명이다? 30만 명이에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여수시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춘천시예요, 춘천시. 오케이, 우리 면목동만 인구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림동하고 면목동, 이게 면목동이. 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면목동 국가. 이 면목동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오케이, 신림동 하셔도 되고요. 전 면목동 출신이라. 우리나라 서울에서 인구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면목동하고 신림동 아닙니까? 이 면목동만 못한 거예요, 이 귀염둥이. 면목 1동에서 한 4동까지 꼭 카바해야 되는 건데, 걔네들이 어떻게 망가지느냐. 그런데 재밌는 건 면적은 남한 면적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크기가 우리나라 만한데 3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1km 제곱당 2명 사는 나라예요. 오케이, 그래서 1km 제곱당 2명 살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깨 부닥칠 일이 없는 나라죠. 오케이, 이런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가 내가 어떤 나라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소국 그러는데 사실 국은 빼야죠. 강소동. 어떻게죠, 여러분? 강소동인 나라가 이게 아이슬란드입니다. 근데 주력 산업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주력 산업이 뭐였겠어요? 얘네들 뭐 잡아먹었냐? 얘네들 여러분 딱 바라보면 누구의 후예다? 바로 바이킹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귀염둥이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주력 산업이 뭐냐? 약탈 산업. 그러면 안 되고요. 21세기 약탈 산업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네 바이킹이 원래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약탈이 주업이는 아니겠죠? 약탈이 주업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없죠. 뭐 하다가 물고기 잡다가 배 탔잖아요. 그럼 뭘 하고 있어요? 어업. 그래서 얘네들 기본 업종이 어업입니다. 뭐 잡았느냐? 주로 정어리 잡던 애들이에요.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귀염둥이 싸구려. 그래서 정어리 잡던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북극이니까 사람들 놀러 왔겠죠. 무슨 산업? 관광산업 하던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슬란드 딱 바라보면 알겠지만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지열, 화산하고 얼음이 같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화산도 폭발하면서 얼음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지열이 많죠. 그러면서 화산 계곡에 물이 내려오게 되면서 녹으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으면서 내려오면 수압차가 발생하니까 뭐 하기 좋겠어요? 수력 발전하기 좋거든요. 그러면 전기 가격이 뭐하다? 굉장히 싸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지리 시간 공부하면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값이 싸면 제일 먼저 발전하는 산업. 전기 가격이 쌌을 때 발전하는 금속 산업 뭐 있죠? 자, 여러분 캔커피 마시잖아요. 캔 안에 싸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알루미늄.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자, 무슨 산업? 그래서 무슨 업? 그걸 갖다 무슨 업이라고 그래? 알루미늄 산업을. 캔업? 캔따기 업? 그러지 좀 마시고요. 무슨 업이라고 그럽니까? 캔따기 업이 뭐예요? 캔따기 업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슨 업이라고 그런다? 재련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애들 3대 산업이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재련업하고 어업하고 관광하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면목동인데, 이 면목동이 여러분 바닷가에 있어서 고기 잡고, 오케이, 전기가 싸갖고 알루미늄 캔 공장 세우고, 그 다음에 가끔 사람들 놀러 오던 곳, 이게 아이슬란드입니다.
정체는 여기였었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우리 오늘날 수업 시간이래. 우리가 왜 이 강의 시간에 등장하게 됐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1990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모든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되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정어리는 여러분 한류에 살아요? 난류에 살아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정어리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한류, 추운 곳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다가 따뜻해졌나 봐요. 그래서 1990년에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커다란 흉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어리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아이슬란드 괜찮잖아요. 이 아이슬란드 동, 오케이? 우리 면목동이라고 그럽시다. 자, 이제 면목동 주민들 괜찮아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죠. 근데 원래 이 면목동은 주변에 무슨 국가 있습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 들어보셨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거든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정통적으로 무슨 당이 강해요? 사회민주당, 좌파 정당이 강하잖아요. 요번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좌파가 패했지만 유일하게 노르웨이하고 요 스칸디나비아 3국은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회민주당 좌파 세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이 좌파 세력에 등을 돌리고 누구를 찍어주었다? 우파 세력이 총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오드슨 총리가 여러분 1992년에 등장해서 집권하면서 아이슬란드 역사상 가장 집권 기간이 긴 총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총리가 여러분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냐? 누구를 배우겠다고 그랬냐면 이 사람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우리나라 친직 대통령 이름이 무엇이죠?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도 집권하시고서 제일 열심히 본 사람의 책입니다. 미세스 워먼슨 이름 뭐예요? 대책 없는 여자죠. 누구? 대처. 얼마나 이름이 대책 없으면 대처예요. 그래서 누구다 대처리즘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이 대처리즘 아주 작살인 여자죠. 오케이? 여러분 뭘 했어요? 대처 여자가. 영국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세요? 연공노조, 탄광노조, 석탄노조 굉장히 세죠? 석탄노조 완전히 조져버렸던 친구가 바로 대처리즘 아닙니까? 뭘 여러분 줄기차게 밀어붙였던 친구. 그래요, 볼 것도 없죠. 뭘 밀어붙였어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갖다가 데이비드 오드슨 총리가 여러분 확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여러분 뭐가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신자유주의 정책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 기업 편이에요, 기업 안 편이에요.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기업 편이죠. 오케이? 뭐 기업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 편하니까 신자유주의가 제일 먼저 취하는 정책이 무슨 세를 낮춰줘요?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하고 나면 벌고 나는 세금 무슨 세죠? 법인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여러분 뭐가 돼야 됐어요? 우파 정권, 오케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정권이 장악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낮추자는 게 뭐예요? 법인세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인세가 여러분 몇 프로였다? 40%였거든요. 이 법인세를 갖다 12.5%로 낮춥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뭐다? 탈규제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규제 정책을 취하면서 자율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전면 자율화하게 돼요. 자, 이 조그만 국가가 면목동인데 외국 자본 마음껏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확 낮춰주고요. 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죠. 자,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똑똑하라 합니다. 공급 있고 수요가 있으면 뭐가 많아진다?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잘 쫓아오시네요. 자, 수요가 많아지면 여러분 물가는 가만히 있어야 상승해요. 상승. 자, 무슨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까? 수요 인플레이션. 자,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자, 그럼 여러분 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기는 나빠져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면 자,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금리는 낮아져요, 높아져요? 당연히 뭐 해지겠어요? 높아지죠. 몇 번 했었잖아요. 경기 순환 곡선상에서 경기가 좋아졌을 땐 여러분 뭐 합니까? 수요하고 공급 있으면 뭐가 많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물가는 뭐 하고? 상승. 이땐 서로 여러분 기업들 무슨 투자하려고 그래요? 설비 투자. 그럼 미친 듯이 돈 빌려줘. 하지만 사람들은 저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은행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이슬란드 금리가 이 당시에 5.5%대를 기록합니다. 당시 유럽의 평균 금리가 한 2%할 때예요. 그럼 아이슬란드 금리가 어때요? 굉장히 높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국에 살고 있으면 영국 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슬란드 은행에다 저금하고 싶어요? 아이슬란드 은행. 그럼 아이슬란드로 여러분 대폭적으로 뭐가 유입됩니까? 자금원이 유입되죠. 거기다 여러분 무슨 정책?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있어요, 없어요? 싹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탈규제화된 상태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아이슬란드로 돈이 미친 듯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이슬란드가 우리가 그때 막 떠든 거예요. 강소국 아이슬란드를 본받자. 그 본받자의 핵심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 핵심은 법인세를 낮추고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죠. 다시 아이슬란드의 정책 핵심이 뭐였다? 법인세를 낮추고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정책을 취한다? 금리를 갖다가 높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아이슬란드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강소국의 탄생의 배경이죠.
자, 이제 전개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21세기 신산업이 등장한 거죠. 자, 여러분 아이슬란드 세 가지 했었다 그랬죠? 자, 뭐뭐 했었다 그랬어요? 정어리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루미늄 캔 만들고, 관광하고. 그런 업종에다 여러분 무슨 업? 드디어 아이슬란드의 중심업이 바뀌어 나갑니다. 뭐가 돼야 될까요? 금융업이 등장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무슨 강국? 금융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여러분 별명이 있어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대표적인 미국 그 금융기업 뭐 있죠? 골드먼삭스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또 금양발 그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케이? 레드삭스는 야구팀 이름이고요. 골드먼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전형적인 무슨 은행?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별명이 뭐냐면 북극의 골드먼삭스예요. 왜? 엄청난 돈을 갖다 여러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강국 뭐가 등장한다? 아이슬란드가 등장했어요. 어느 정도냐?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뭘 팽창한다? 금융 팽창을 가져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주식은 몇 배나 올랐을까요? 아이슬란드가 4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못하는 거야. 9배가 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9배가 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가 몇 포인트예요? 1200포인트죠? 9배 뛰면 몇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10,000포인트. 오케이?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가가 10,000포인트 가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행복한 거죠. 오케이? 우리 사모님 맨날 우리 부군이 오셔갖고 뭐라 그래요? 저녁 때 아파트 띵동 올리고 나가면은 여보 미안해 그러잖아요. 술 한잔 하시고 그거 다 깨지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12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가보세요. 여보 행복해져. 그죠? 자, 뭐가 필요해? 딱 오서 술 한잔 딱 먹고 딱 던져 좀 받아보면 차키. 오케이? 또 딱 던져도 아파트 키. 오케이. 10,000포인트인데 뭘 못하겠어요. 주식이 9배를 뛰었습니다. 부동산은 몇 배를 뛰었느냐? 부동산 몇 배? 3배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3배가 엄청난 수치죠. 왜? 4년 동안 부동산이 3배가 난 거예요. 우리도 못한 일입니다. 부동산 강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 도저히 씹어내지 못했던 오케이? 4년 만에 아파트를 3배를 뛴 거죠. 재건축도 아니고 얘네가 뭐 그잖아요. 우리 3배 뛰는 거 재건축밖에 더 있어요. 아이슬란드 땅에 아니 이 나라가 아이슬란드 땅값이 오를 게 어디 있습니까? 남한만한 크기에 30만 명이 사는 나라예요. 무슨 부동산 가격이 있겠어요. 남한만한 크기에 30만 명이 가고 1km 제곱미터에 2명만 사는 나라. 거의 부동산 가격이 3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이거죠.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은행이 딱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이에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면목동에 은행 3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많아요. 왜 깜짝 놀란 표정이죠. 왜 그거밖에 뭐 아니 면목동에 은행 3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의 총 자산이 30억 불이었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 얼마가 되느냐 들으시면 기절합니다. 30억 불이 얼마가 되느냐 1,400억 불이 됩니다. 상상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거의 500배가 되는 거예요. 자, 30억 불은 감은 좀 잡히죠. 300억, 3,000억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3조, 1,200원 하면 4조. 그죠? 면목동의 총 자산, 면목동 금융기관의 자산이 4조다. 이건 좀 뭐 가능성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면목동의 금융자산이 1조 4천, 14조, 140조, 200조. 면목동의 자산이 200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예요. 30만 명이 사는 나라의 금융자산이 200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이슬란드. 어떤 결과가 됐는지. 자, 그랬더니 뭐가 이러냐? 전 국민이 금융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정어리 낚시 올리면서 오케이? 선물 옵션을 주고 받는 거예요. 야, 오늘 S&P 지수 숏을 칠까? 롱으로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갖다가 서로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선물 옵션 시장에서 해칭을 걸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콜받아 풋옵션 난리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가능했던 겁니다. 이 당시 여러분 아이슬란드 평균 젊은 애들의 평균이 뭐가 되느냐? 주택을 50만 불짜리 살아요. 우리 친구 젊으신 분인데 우리 친구가 주택을 50만 불짜리 사는 거야. 근데 50만 불이 계산이 안 되니까 뭔지 모르겠죠. 자, 5억짜리, 6억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집은 얼마짜리다? 6억짜리 집에 사는데 그 6억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는 얼마를 빌려왔다? 20억을 빌려와서 배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슬란드의 보통 젊은이들이에요. 이게 이 당시예요. 그리고 낮에는 가서 가끔 정어리를 잡으면서 알겠죠? 다시 한번 가끔 낮에는 정어리도 잡고 캔도 까면서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아이슬란드예요, 여러분. 국가 전체가 뭐가 됐다? 헤지 펀딩화 된 거죠. 제조업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캔 만들고 싶어졌겠어요? 금을 땡기고 싶어졌겠어요? 그죠? 여러분 원인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가 붕괴되고 있더라? 여러분 사실 미국 위기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뭡니까? 제조업 붕괴예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GM 멸망했습니까?
GM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미국 자동차 후졌잖아요. 저 GM 안 타요. 무슨 차 차는지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놀랄까봐. 자, 여러분 봐봐요. GM 안 탑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소나타가 훨씬 좋잖아요, GM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잖아요. 간단한 이유거든요. 제조업이 붕괴된 거예요. 전 국민의 무슨 기관화? 금융화. 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1,400억 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못 플러스 뭐죠? 자산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다 내 돈이 아니죠. 자본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부채죠. 여러분 이거 대부분이 뭐였겠어요? 부채였거든요. 여러분 아이슬란드가 망가질 때 이 1,400억 불 중에서 얼마 까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토막 났겠어요? 1,000억 불 까먹었어요. 여러분 30만 명이 1,000억 불 까먹었습니다. 30만 명이 130조 까먹은 거예요. 오케이? 한 사람이 4억씩 깨먹었어요. 오케이? 2달 만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을 가치를 잊어버리고 금융업에 매달린 이들의 최후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 좀 이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돼가는지 한번 가보겠죠. 자 어느 정도가 됐는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다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인데 아이슬란드에 투자했어요. 자 여러분 금융위기 발생했어요. 똑같았죠. 우리나라 주가 가만히 있었어요. 폭락했어요. 폭락했죠. 미국이 더 빨리 폭락했어요. 우리가 더 빨리 폭락했어요. 우리가 더 빨리 폭락했죠. 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예요? 하여튼 이 돈은 뭐를 제일 싫어합니까? 불안한 거. 돈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차라리 앞으로 30원 손실 나는 게 좋은 거지 앞으로 내가 10원 손실 날지 40원 손실 날지 모르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제일 싫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돈은 여러분 항상 어디로 움직여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억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얼마 먹으려고 그래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얼마를 먹으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 먹으려고 그러지만 100억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얼마? 금리보다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안전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100%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투자하실래요? 90%는 2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10%는 빵원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투자하세요. 90%는 200억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 10%는요? 그때는 빵원 될 수도 있어요. 배팅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90%는 여러분 얼마가 된다? 2,000만 원 된다 그러고요. 10%는 얼마 된다? 빵원 된다면 이건 해요, 안 해요? 하죠. 자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리스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 믿을만 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 있는 돈부터 빼내가겠어요? 아이슬란드 돈부터 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식 그래프 보셨어요? 절벽이죠, 절벽. 오케이? 이게 그래서 이게 딱 떨어졌을 때 뭐가 되냐? 아이슬란드에서 4일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4일 동안 금지를 시켰어요. 왜? 할 수가 없죠. 무조건 하한가를 맞으니까. 그리고 사흘 뒤에 장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90%가 주가가 빠졌어요. 하루 만에 주가의 90%가 빠졌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주가 포인트가 얼마예요? 1200포인트죠?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그 다음날 130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됐어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버님은 들어오셔서 띵동 눌리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세요. 곡기를 끊으시는 거죠. 이제 오케이. 온 가족이 여러분 곡기를 끊는 거예요. 염을 먹고 사는 시대가 다가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가 환율 한번 봐세요. 급등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린 저만큼은 아니야가 뭐냐? 미국 신문 사설이에요. 아이슬란드만큼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내자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아이슬란드는 아니니까 힘내자. 여러분, 우리가 3년, 4년 전에 우리나라의 메인 신문들, 제2일보를 중심으로 강소국 아이슬란드를 배우자. 그때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법인세 완화하자. 금융규제 완화하자.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바꿔나가자. 끔찍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절로 여러분 대안이 스스로 마련이 되시죠. 한국 경제 대안이 무엇인가?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 볼 것도 없죠? 금융업에 대한 뭐예요? 철저한 규제. 금방 나오죠? 자산버블 완화, 과소비 금지, 금지라기보다는 억제. 대책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저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얘네가 붕괴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아주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아이슬란드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영국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 아이슬란드 30만 이민자가 면목동 사람이 뭐 영구로 넘어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 영국도 재밌는 게 영국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왜 공무원들이 여러분 연금 내면 공무원 연기금이 생기죠. 그럼 공무원 연기금이 가만히 있어요? 투자예요.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투자할 때 연기금은 여러분 안전된 곳에 해야 돼요? 아니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가장 안정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게 연기금이죠. 근데 영국 지방경찰청도 여러분 기금이 있겠죠. 근데 이걸 딜링하는 친구가 뭐 했다? 괜찮아 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이슬란드. 거기다 돈을 몰빵 쳤습니다. 얼마? 1억 7천만 불을 몰빵 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날렸어요. 그럼 영국 지방경찰청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야간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야간 근무 뭐를 둬야 돼요? 수당을 줘야 되죠. 순찰을 못 하는 거예요. 순찰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름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지방경찰청이 오링난 거예요. 영국의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치안을 못하는 거예요. 치안을. 여러분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간단한 거예요. 얘네들 대외 채무 제가 얼마 까먹었다 그랬어요? 1,000억 불 까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대외 채무가 1,200억 불이 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나라 얘네? 면목동.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만 명. 그럼 여러분 1인당 부채가 얼마가 나와요? 물론 계산 안 되죠. 자, 여러분 뭐다? 4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을 치면 최소한 얼마가 돼요? 5억이에요. 여러분 국민 한 사람당 5억씩의 빚이 있습니다. 깔끔하죠? 오케이? 애들도 여러분 다 따져갖고 여러분 4인 가족이에요. 빚이 깔끔하게 20억. 아, 부드럽죠? 오케이? 여러분 20억이에요. 금리가 5%면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20억이면 여러분 5%면 얼마예요? 1억이죠? 오케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딱 깔끔하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4인 가족이. 그게 여러분 아이슬란드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는 앞으로 3년, 4년 동안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남의 돈 빌어다가 빚잔치 했어요. 금융위기로. 알죠? 빚 갖고 여러분 뭐 했어요? 초호화 살림을 했습니다. 그 당시 1인당 GDP가 6만 불까지 갔어요. 세계 모범 국가에서 6만 불 해갖고 여러분 벤츠 사고 뭐 꽃이 아파트 짓고 난리 쳤어요. 4년 동안. 해변가에다 별장 쫙 만들었어요. 앞으로 2000년 동안 정어리만 잡아야 돼요. 엄청 슬픈 일이죠. 오케이? 영원히 정어리 잡아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끔 캔도 까고요. 재련업도 있으니까. 캔 까고 정어리 다시 잡아야 되는 나라. 회복이 불가능해져. 또 슬픈 사연을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경제 대표적인 피해자 어디냐? 자 가볼까요? 두 번째 몽고예요. 자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그러는데 유목민이죠 몽고. 여러분 몽고 저는 여러분 특히 몽고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어요. 우리 몽고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징기스칸. 제가 어떻게 애착이 없겠어요. 징기스칸인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체게바라.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혁명가석길과 대륙의 우원함을 그대로 제 몸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유목민의 무슨 화? 불황민화가 된 거죠. 유목민이 불황민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자 여러분 이거 유추하시면 되게 재밌는데 캐시미어의 비극입니다. 캐시미어가 굉장히 이거 고급스러운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털이에요? 이거 어디 털? 양털 아니에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그래서 염소털로 캐시미어를 만들고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왔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캐시미어가 10%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듬은 옷이 이제 약해져서 못 써요. 근데 이제 고급 옷 같은 거 이렇게 좀 윤기를 내고 이러려면 이제 캐시미어가 10%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하면요. 이 캐시미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우리 아까 보셨죠? 아이슬란드도 웃지 마시고요. 아이슬란드도 갑자기 뭘 했습니까? 돈을 엄청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은 옷 양복 입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양복을 입고 싶겠어요? 다 이런 양복을 입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양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래서 캐시미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싸져요, 비싸져요? 비싸지죠. 그래서 캐시미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몽고 유목민의 삶의 수준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왜? 걔네들 못 키웠으니까. 염소 키웠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비율이 있어요. 뭐냐면은 염소 10마리에 양을 갖다 보통 한 마리 키우거든요. 거꾸로. 죄송합니다. 원래는 양 몇 마리에다가 10마리에다가 몇 마리 키우느냐? 염소를 갖다 몇 마리 키운다? 한 마리 키우는 거거든요. 몽고 민족이 여러분 공부하면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 시력이 3.0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몽고 애들은 여러분 정말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양 10마리에다 염소 몇 마리다?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뭘 많이 키우겠습니까? 캐시미어가 나오니까 염소를 훨씬 더 많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하죠. 자, 항상 문제는 요놈들이 제일 문제예요. 누가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좋잖아요. 오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요놈들이에요. 요놈들 정체가 뭐예요, 요놈들? 그렇죠. 바로 누가 낸다?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은행. 뱅크. 요놈의 새끼들. 요놈의 새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놈의 새끼들이. 왜? 은행이 이걸 보고 가만히 참질 않죠. 자, 유목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뭐예요? 은행에 가서 꼬시는 겁니다. 은행이 여러분 뭐 가지고 돈 먹고 살아요? 대출, 예금하고 대출 마진,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용몽고 유목민족한테 가서 대출하세요. 소득 많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지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대출 받아도 되겠거든요. 왜? 내년에 캐시미어 팔아서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뭐가 필요하니까 말 타기 힘들거든요. 우린 징기스칸의 후예니까 말을 너무 사랑하고, 오케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멋있게 말 타고 말 하루 종일 타보세요. 죽어버리고 싶지. 말 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차 타는 게 좋아요. 차 타는 게 좋아요. 모든 용몽고 유목민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좋으세요? 천막이 좋아요. 여러분 안락한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우리는 멋진 파워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니까 천막 치는 거지. 안락한 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몽고 유목민족이 뭐 하고 싶겠어요? 집하고 차를 갖고 싶죠. 근데 차는 안 돼요. 왜?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 다 다닐 수 없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오토바이. 이해되시겠죠? 오토바이를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염소를 키워야 되니까 염소는 이동하죠. 그럼 여러분 천막을 갖다 어떤 천막을 하고 싶어요? 고정식 이동 텐트. 알겠죠? 훨씬 럭셔리한.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고정식 이동 텐트와 오토바이를 사기 시작합니다. 멋진 거죠. 하리 데이비슨, 오케이? 뭔지 또 모르시나요? 자, 여러분 오토바이 어떻게 돼요? 막 멋지게 하는 거야. 할리 데이비슨 탁 하고 염소들아 가자. 오케이. 가서 이동식 텐트 천막 팡 치고, 오케이? 럭셔리하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가 터졌어요? 이 위기는 외재정 위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도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일 쇼크, 외재정 위기였죠. IMF 외재정 위기는 아니었지만 근데 어쨌든 IMF도 외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기는 이번 금융위기도 뭐예요? 외재정 위기죠. 세계 경제와 여러분 별 떨어진 경제 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프랑 목전을 똑같이 떨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괜찮아요? 또 박살났어요. 박살났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옷 입어요? 못 입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소수의 이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입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캐시미어 수요가 늘어요? 다시 줄어요? 줄죠? 캐시미어 가격이 여러분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캐시미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몽고 민족이 어떻게 이게 망가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캐시미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왜? 누가 있었어요? 귀염둥이. 악마 귀염둥이. 누구? 은행.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 담보 비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럼 괜찮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압을 들어오겠어요? 차압. 그럼 여러분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못 키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염소. 염소를 차압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염소 차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 옆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목장 기어라고 키우고 있나요? 은행에서? 아니죠. 뭐 하겠습니까? 그 염소를 뭐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놔서 팔겠죠. 그럼 여러분 캐시미어 가격은 공급이 감소해요? 더 증가요? 증가. 그러면 캐시미어 가격은 괜찮아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죠. 그러면 은행의 담보 비율은 높아져요? 더 낮아져요? 더 낮아지죠.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겠어 또 유목민한테 가서 뭐 하겠어요? 염소 또 차압해 오죠. 또 키웁니까? 또 팝니까? 또 팔죠? 그럼 염소 가격은 또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자, 대출 담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죠. 오케이? 한 17번 해볼까요? 자, 염소 가격 떨어지죠? 대출 담보 비율 낮아지죠? 염소 다시 차압하죠? 염소 다시 팔죠? 염소 가격 떨어지죠? 염소 대출 비율 떨어지죠? 염소 모아! 이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순환? 악순환이 더해지는 거야, 악순환이. 오마이갓입니다, 오마이갓. 자, 유목민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못 키우면 돼요, 이제. 양 키우면 되죠? 못 키워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못 키워요?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다르거든요. 왜? 양은 땅에 뿌리를 못 먹어요, 풀에. 그래서 양을 키우면요, 저절로 다시 자라납니다, 풀이. 근데 염소 이 새끼는 뿌리까지 먹어요. 그래서 염소가 지난 자리는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나요. 염소가 지나간 자리.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먹을 게 안 남잖아요. 염소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되어 있죠.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 풀이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한순간에. 더 이상 유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죠? 차라리 아이슬란드 사람은 다시 뭐 잡으면 돼요? 2000년 동안. 정어리 잡으면 돼요. 얘네들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엔드 미션.
여전히 영원한 사회적 약자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몽고의 비극이에요. 자, 우리 한번 반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북의 사우디, 노르웨이. 오케이. 우리 스칸디나비아 3국. 오케이. 자, 노르웨이. 노르웨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보통 3배 정도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전데 인구는 여러분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쪽으로 가니까 인구 밀도가 낮죠. 근데 여러분 사실 노르웨이가 기본적으로 잘 살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는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권리를 반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해 유전이 있으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석유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뒤로 가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뭐가 되느냐? 대국이 됐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자, 산유국 중에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있나요? 없죠. 오케이, 딱 비교를 해보자고 여러분. 딱 머릿속에 나오는 게 노르웨이 지금 엄청난 거죠. 왜? 경제 성장률 3% 작년에. 다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국가부채 빵원. 아름답죠, 여러분. 이건 대화 자체가 1인당 GDP 5만 불. 최고 국가가 되는 거죠. 물론 석유라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석유가 없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석유가 망해도 망한 나라 많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경제 위기에 제가 어디 말씀드렸어요? 아이슬란드, 그다음 몽고, 그다음에 요번 경제 위기 최대 피해 국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에 한국 복부인대 갖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모래가 있고 사막에다가 여러분 뭐 한다? 그걸 뭐라 그래? 스키 슬로프 만든다고 난리 났잖아요. 버드 두바이 7성급 호텔. 오케이? 세계 최초로 7성급 호텔 지으고 난리 났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두바이. 두바이 엄청난 아랍에미레이트의 뭐예요? 산유 도시 아니에요. 걔네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죠. 석유 두바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납니다. 노르웨이도 석유 장난 아니게 많이 나고 두바이도 석유 장난 아니게 많이 나요. 근데 두바이는 꼴까닥 가버렸잖아요. 간단하죠. 두바이는 왜 갔어요? 석유 판 돈으로 뭐 했습니까? 버즈 두바이 무슨 업 했어요? 건설, 토목, 돈 세게 박았잖아요. 여러분 사막에다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사막에다 뭐 쌓았다 여러분? 슬로프 했어요. 슬로프. 이해되시겠죠? 이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 뚫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에요. 막상막하요. 어느 게 앞설지도 모르는 거예요. 7성급 호텔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뭐 100층짜리 넘는 호텔 5개 올리고 있잖아요, 멋지게. 비슷한 일이에요. 나이스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한강에. 그걸 두바이가 이뤄낸 거죠, 여러분.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명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넘어가 보시죠. 그 결과 UAE 본국으로부터 100억 불 구제금융 받았죠. 얼마나 재밌냐는 거예요. 그럼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느냐? 노르웨이는 여러분 딱 뭐가 됐느냐? 앞으로 가보십니다.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뒤에 생각. 노르웨이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딱 가져온 거를 갖다가 수출해서 딱 갖고 오죠. 그럼 그걸 갖다가 뭘 했다? 국부 펀드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유 판 돈을 갖다 뭐 했다? 저축했죠. 저축한 거예요, 저축. 우린 요새 맨날 소비가 미덕이라고 배우는데 소비가 미덕일 때도 있죠, 물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축 없이는 발전할 수 없어요. 기본에 여러분 충실한 거예요, 노르웨이라는 국가가. 그래서 그 국부펀드 가지고 안전한 곳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전형적인 스칸디나비아 3국. 무슨 정책을 취했습니까? 복지 정책.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 수요를 늘려나갔어요? 중산층을 두텁게 했죠. 그래서 건전한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했어요? 사회민주주의 국가였죠. 금융업에 대한 제재를 들어갔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 제조업에 대한 발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금융위기 정책을 갖다가 조절해 나가고 중산층의 건전한 소비를 기울여 나가면서 저축을 중시하며 국부를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석유의 저주, 우리 석유의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석유가 산유 국가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대가 없이 번 돈이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복권 로또 당첨된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망가져요? 망가지는 것처럼 산유국들이 대부분 망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안 망가졌죠. 이게 노르웨이였습니다. 두바이랑 너무나 대변되죠. 또 여러분 북해 유전을 가지고 반반씩 가지고 있었던 나라 있었습니다. 어디? 영국. 영국도 여러분 똑같이 했죠. 뭐 했어요? 금융업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 IMF 이후, IMF가 아니라 요번 금융위기의 또 최대 피해국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잖아요.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도 여러분 우리가 못지않게 여러분 박살이 났죠. 어떤 이유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노르웨이가 사회적 낙오자가 없고 중산층이 있고 금융인프라는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강하고 자산 버블이 없는 나라. 오케이? 그게 있기 때문에 석유만으로 부를 창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석유라는 기본적인 부를 바탕으로 이런 내공의 힘을 더했을 때 진정한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머릿속에 들어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슬란드와 몽고와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또 했었죠? 두바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자는 거죠. 얘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만 정말 아이슬란드와 두바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오케이? 금융기관은 철저하게 제조업을 어시스트하고 자산 버블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에 대비해서 높은 소비를 갖다 가져나가지 않고 건전한 정제적 양식이 존재하는 사회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진정한 경제 강국이 되고 중산층이 뒷받침돼야 할 때만 경제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그래서 노래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은요. 우리 19세기에요. 어떤 한 경제학자. 제가 이 사람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돈 막 썼다 그러는데 막 써. 근데 금융거래 활동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한다는 정말 가장 바보 같은 망상일 뿐이다. 그죠? 이 망상에 우리는 휘어잡혔을지 모릅니다. 현재 위기를 우리는 무슨 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융위기. 그죠? 모든 것이 여러분 뭐가 우선시 됐어요? 금융업이 우선시 됐었죠. 그죠? 그래서 금융업이 제조업보다 우선시 됐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현재 위기의 근본성이 아닐까. 자, 오늘 재밌게 보셨죠? 그래서 우리 면목동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잘 살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여러분 신림동, 면목동, 노원구. 제가 면목동 출신이거든요. 화이팅!